반짝이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검은색의 장롱.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것을 자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개란 조개 껍데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조개 껍데기로 장식하고 오칠을 해서 마무리한 장롱이 자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기물이나 가구를 나전칠기라고 부르는데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반한 한국의 나전칠기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나전칠기라는 명칭은 소라를 뜻하는 나와 장식하다 라는 뜻을 가진 전을 합쳐서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칠기라는 건 오칠을 한 기물을 뜻하니까 한마디로 풀이하면 소라로 장식하고 오칠을 해서 만든 기구란 뜻입니다. 나전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조개류를 소라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나전칠기 공법은 기본적으로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전칠기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온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오칠을 하고 알맞은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서 극도의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흥미만으로 배우기에는 어려운 공법이고 또 전공으로 배우다가도 어려워서 그만두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들기 어려운 나전칠기의 매력에 빠져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배움을 시작해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MS사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직접 소장했다는 나전칠기 작품을 만든 장본인, 바로 우리나라의 김영준 작가입니다. 김영준 작가는 원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잘나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그가 처음 나전칠기에 빠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전칠기를 향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나전칠기 공법을 배우는 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전칠기 명인이자 세계 각국에서 전시회까지 여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나전칠기를 철진한 유행품이나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전칠기 가구인 자개장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그 장롱이라는 말부터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김영준 작가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 작가는 지인의 가구 공장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나전칠기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파트형 주거 공간이 보편화되던 시기라서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전통적 문양의 나전칠기 가구들은 이사하면서 버려야 하는 품목 1순위로 꼽히곤 했습니다. 때문에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영준 작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국의 나전칠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꼈고 모아둔 모든 돈을 투자해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김 작가는 미국 LA 아트앤 디자인 아카데미 스쿨과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 디자인 특별 과정을 거쳐 오칠로 유명한 일본 가나자와 대학에서 칠기 기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김영준 작가는 큰 기대를 품고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채운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장년층은 10년만 젊었으면 샀을 것이다. 청년층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겠다 라고 평가했고 아무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한 전시회는 크게 부진한 성적을 냈고 김영준 작가는 생계를 위해 나전칠기를 잠시 내려놓고 2달간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김영준 작가는 그때의 실패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맞춰 현대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구에만 적용하던 나전칠기 공법을 생활용품이나 회화, 조각품 등의 예술품에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칠 정제, 칼라 오칠 등 자신만의 나전칠기 기법에 대한 특허도 따냈습니다.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해서 신세대들도 좋아할 수 있는 나전칠기를 만들자는 김영준 작가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로 독창성을 자랑하는 김영준 작가의 나전칠기 작품들을 해외 예술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06년에 유럽 전시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주선으로 파리의 호텔에서 동양인 최초로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당시 빌 게이츠는 김영준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 호텔에 머물다가 전시회를 보고 김 작가의 독창적인 나전칠기 작품들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준 작가는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구입자 목록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해요. 빌 게이츠는 전시품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게임기인 엑스박스를 한국의 나전칠기로 장식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영준 작가는 엑스박스에 추위를 물리치고 가장 빨리 피는 매화와 부귀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비를 새겨 넣었고, 빌 게이츠는 나전칠기 엑스박스에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선물로 주기도 했고, 똑같은 작품 100점을 추가로 주문해서 세계의 명사들을 만날 때마다 선물했다고 합니다. 주문 비용은 개당 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100개나 주문하다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답습니다. 빌 게이츠가 김영준표 나전칠기에 푹 빠졌다는 소식은 김영준 작가가 유명해지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김영준 작가는 2009년 애플의 상징적 인물 스티브 잡스의 나전칠기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기도 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도 김영준표 나전칠기 보석함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태국의 황실에서도 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프랑스와 덴마크 등 약 30개 국가의 정상이 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사적인 방한을 했을 당시 교황이 미사 시간에 사용할 의자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소박함을 좋아하는 교황의 성정을 고려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바티칸 관계자와 프란치스코 교황도 크게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나전칠기 공법과 자개도 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개 장식에 원근감을 주고 색상을 넣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등 나전칠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김영준 작가. 자개를 다루는 데에 IT 기술을 도입하고 요트나 냉장고, 자동차, 바이올린 등 여러 품목의 나전칠기 공법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들이 세계의 유명인들과 예술인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나날이 명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성공을 보면 촌스러운 것이나 옛것으로 인식되는 한국 전통 문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것이 바로 잊혀져가는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 문화들이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가구에만 쓰이던 나전칠기 공법을 다양한 곳에 접목시켜 세계의 유명인들이 찾는 독창적인 예술가가 된 김영준 작가. 새로운 시도로 전통을 지켜내는 나전칠기의 명인.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작품을 선보일지 기대하며 더 많은 우리 전통 문화가 사랑받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